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AI가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의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여파로 살아있는 닭의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닭고기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면이 철거되고 내진 시설은 보강됩니다. 제주 지역 인구가 늘면서 소액 절도 등 생활 범죄도 늘고 있는 가운데 CCTV가 범인 검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농가에 사상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도 높아지면서 가축질병 청정 지역을 자랑하던 제주도의 방역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오걸개와 토종닭이 잇따라 폐사한 농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곳에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H5N8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도내철새 도래지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7차례 검출됐지만 농가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을 전제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의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AI 증상이 나타난 제주 서부 지역 농가 3군데의 반경 3km 안에 가금류 만여 마리를 이미 살처분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반경 10km 안의 가금류도 30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지금 다 불안해 있죠. 겨울병원에가 사실 이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게 많죠. 제주도 청정일자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문제는 이들 농장에서 민속 오일시장으로 팔려나간 오골개 160마리 가운데 73마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행방이 확인된 87마리 가운데 59마리는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AI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오골개가 전북에서 제주로 언제 반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부두에서 들어온 반입 확인했다면서요. 5월 25일 날. 그럼 5월 20일 날 바로 잡아야지. 그것도 이제 관련 당국의 지도, 홍보,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은폐해도 된다는 정말 안전불가증 때문에 이렇게 생긴. 도의회는 가축을 반입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오일시장에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축 판매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철새 도래지가 아닌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름철 대목을 앞두고 있던 가금류 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에서는 유일한 토종닭 유통 특구인 교래리. 신선한 닭고기를 팔기 위해 살아있는 닭을 사서 직접 도축하는 이른바 가든형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AI로 살아있는 닭의 거래가 전격적으로 금지되면서 이곳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큰 걱정은 소비자들의 외면입니다. 아니 저 닭 조달이 잘 안 될까 봐도 걱정되고 손님도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 많이 걱정되죠. 20-30%는 준다고 봐도 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금류 도축 물량은 하루 평균 15,000마리. 이 가운데 30%는 다른 지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AI로 제주산 가금육의 도외 판매가 중단되면서 하루에 3천만 원씩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날이 있는 여름 성수기에는 소비가 3배가량 늘어났던 만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권 때 이외에 닭을 수매를 해서 그 육지부 전국 유통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주도만 농림부에서 양계산물 전체에 대해 가지고 반출 금지를 시켰다는 어떤 부분은 이거는 명백한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상 초유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경우 제주 지역 가금육 산업 자체가 초토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 지난달부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애월과 한림, 구좌 지역의 토양이 건조 상태를 보이면서 현재 생육 중인 수박과 참외, 단호박의 수확량이 줄고 콩과 참깨 등 여름 작물의 파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황사와 함께 제주에 올 들어 세 차례나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지시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실 2,100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교실 1,400곳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청정기가 현재 업체 이렇게 보니까는 우선적으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질이 좋아지면 또 학습 환경도 쾌적해질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애들 건강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심리적 안정도 필요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학교의 성면 시설을 교체하고 내진 시설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누리 예산을 부담하고 제주도가 지방세 지원을 늘리면서 교육 재정에 여유가 생긴 가운데 일선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는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유사 사건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제도개선 비서관은 사회혁신수석실 소속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지역의 민원사항도 처리하게 됩니다.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본부 조직국장을 지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가 늘면서 강력 범죄는 물론 소액을 훔쳐가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CCTV와 전담 수사팀이 범인 검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재래시장 수상코너. 한 남성이 점포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갑자기 맨손으로 수족관에 보관된 화로를 꺼낸 뒤 비닐봉지에 넣고 사라집니다. 참돔이 먹고 싶어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편의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진열대에 있는 담배 한 갑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줄행랑을 칩니다. 자주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CCTV를 맨날 확인을 못하니까 확인하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더 많아요. 재고조사하면 맨날 판근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경찰은 이 같은 생활범죄를 줄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절도범죄 3,500건 가운데 60%가 검거돼 검거율이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생활범죄에 대해서 섬세한 국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서 이 신설이 됐고요. 경찰은 소액 생활범죄도 반복해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SNS를 통해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달 세월호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유해는 제주 도민 이영숙 씨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DNA와 치아 감식 결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중문단지의 카지노에 근무했던 이 씨는 세월호 참사 1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이주했고 이삿짐을 가지러 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발대식이 오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44개 종목의 경기에 출전하며 도내 자원봉사단체 70여 군데도 참여해 16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대회의 진행을 돕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도내 일간지 기자 현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5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시청국장 백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